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한 아이의 아름다운 선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촉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촉각이라는 거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사물을 변별해주는 것 외에도 다양한 행동이나 다양한 그런 과제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얻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체 인식, 실행, 운동계획, 시각변별, 언어나 학습, 정서적 안정, 사회성 이러한 부분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촉각이에요. 신체 인식, 신체 지각은 고유수용성 감각에도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무의식적으로 자기 신체를 인식하는 데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촉각 변별이 좋은 아이들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쉽게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죠. 보지 않고서도요.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촉각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돼요. 움직인다라는 거는 내 몸에 대한 움직임도 있지만 다른 무엇인가와의 접촉도 의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안에서 자기의 몸을 활용하는 게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옷을 입는다든지 어떤 물건을 만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어떤 신체적인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실행, 운동 계획에도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미리 계획하는 거거든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지라고 뇌에서 미리 계획을 해요. 우리가 그런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실제 행동을 통해서, 실제 운동을 통해서 촉각적으로 느끼면서 이런 동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 피부에 대한 그런 촉각적인 감각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운동 계획을 하기 어렵거나 실행장애가 될 수 있어요. 움직임이 굉장히 서툴고 자신의 동작을 계획하고 조직화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활동들을 피하게 돼요. 그러면 더 못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 두 가지의 움직임의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가 대근육 운동 조절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가 소근육 운동 조절 영역이에요. 소근육은 대근육이 완전히 발달된 다음에 정교하게 되는, 그러니까 마치 대근육 운동 기술의 가지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촉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근육을 조절하는 거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소근육을 조절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촉각과 고유성성 감각이 함께 영향을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근육은 손가락이나 손, 발가락이나 혀, 입술, 구강 이렇게 작은 근육들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이나 특히 학교에서 손을 활용한 활동이 많기 때문에 소근육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글씨 쓰는 것도 힘들어지고 가위질도 어려워질 수 있고요. 조음장애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촉각이 영향을 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각변별이에요. 촉각이랑 시각변별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눈으로 보는 걸 뇌가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시각변별이에요. 근데 이런 시각변별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촉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비가 고인 웅덩이를 봤을 때 아이들은 그걸 만져보지 않고도 눈으로만 보고도 저거는 축축해. 그리고 차가워. 이런 거를 시각적으로 변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라는 건 결국 촉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죠.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은 자신이 보는 걸 만지게 되고 만지는 걸 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을 만져보는 많은 촉각 경험이 시각 변별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거든요. 근데 뇌에서 촉각적인 자극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게 되면 촉각과 시각의 정보를 통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물 웅덩이를 봐도 저게 어떤 느낌일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보기는 보지만 그 물건이나 상황을
실제로 통합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만져봐야지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촉각은 언어에도 영향을 줘요.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세상과의 접촉을 주로 촉각을 통해서 하잖아요. 사물을 만지고 자신이 접촉하는 걸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예를 들면 컵이란다 했을 때 그걸 만지면서 아 이게 컵이구나 라는 거를 촉각으로 경험하고 시각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언어가 형성이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촉각 정보가 빠지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각적인 정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봐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통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보가 내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단어들이라는 건 대부분 행동, 신체 부분, 사물, 장소, 사람, 그리고 감정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동사, 명사 이런 걸 다 배우게 되는데 이런 거의 모든 기초가 바로 촉각적인 경험, 그걸 통한 정보 처리라는 거죠. 혀나 입에서의 촉각적인 인지가 안 좋을 경우에는 구강실행증이라고 해서 말에 필요한 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리고 촉각은 학습에도 영향을 줘요. 우리가 어릴 때 많은 것을 손으로 만지면서 그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촉각 경험이 즐겁고 그 촉각적인 자극이 처리가 잘 되면 아이는 새로운 사물들을 탐색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쌓게 되죠. 근데 촉각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촉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게 돼요. 내가 스스로의 촉각적인 느낌, 아픔, 통증 이런 걸 적절히 느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느끼는 통증이나 감각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촉각 처리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내 감각 처리도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접촉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 접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그 얘기는 감정을 발달시키는 데도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겠죠. 관계 형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감정이입, 공감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통증이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면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촉각 과잉인 경우에는 접촉을 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거부당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친밀감 형성이 안 되고 거리가 생길 수 있고요. 지나치게 치대거나 신체 접촉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조절하는 게 어렵다면 관계 맺는 데 있어 제약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촉각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상상력에도 어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촉각적인 정보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시각적인 처리를 하게 되면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저건 부드러워, 차가워 이런 거를 상상할 수가 있는데 내가 시각적으로 보긴 보는데 그거의 촉각적인 거에 대한 정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상상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융통성이 없어지고 사고가 경직될 수 있죠. 그리고 사회성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누군가와 어울릴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촉각적인 정보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접촉을 너무 싫어하면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람처럼 혹은 겁쟁이처럼 보일 수 있고요. 촉각 자극을 갈구해서 사람들한테 부딪히거나 접촉을 하게 되면 거친 아이,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아이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촉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촉각은 사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촉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듯이 정말 많은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언어나 학습, 사회성까지 이 촉각이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언어든 학습이든 사회성이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다뤄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아이의 감각 문제를 파악하고 해소해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더 근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